지난 편에서는 주식 매수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주문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주문은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접수된 주문은 어떻게 체결될까요? 주문 체결의 기본 원칙은 주식을 매수하려면 그 매수에 응할 매도 주문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증권거래소에 접수되는 주문은 하나씩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이 동시에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즉 주문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쟁하는 주문들은 어떻게 체결시켜야 할까요? 주문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 직원과 친하다는 이유로 먼저 체결시켜줘도 될까요? 증권거래소 마음대로 기준 없이 주문을 체결시켜도 될까요? 자칫 제멋대로 체결을 시켰다가는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는 매매 체결 원칙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매매 체결 원칙에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격 우선의 원칙과 시간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시 체결 원칙으로 위탁자 우선의 원칙과 수량 우선 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각각의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원칙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각각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우선의 원칙이란 매수 호가의 경우에 가격이 높은 호가가 가격이 낮은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다른 원칙보다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즉 어떤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83,000원에 구매하겠다고 먼저 주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어떤 투자자가 84,000원에 구매하겠다고 주문을 제출한다면 가격 우선 원칙에 따라서 이후에 제출된 주문을 먼저 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장가 호가는 지정가 호가에 우선합니다. 즉 같은 가격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가 주문으로 접수된 주문이 지정가 주문으로 접수된 주문에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주문 종류로 같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이라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시간 우선의 원칙이란 가격이 동일한 호가 간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같은 가격으로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주문을 체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격도 같고 시간도 같다면 어떤 기준으로 체결을 시켜야 할까요? 위탁자 우선의 원칙이란 위탁자 주문을 증권사의 자기 매매 주문보다 우선하여 체결한다는 원칙입니다.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위탁 매매를 하지만 증권회사가 투자 주체가 되어서 직접 매매를 하는 자기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증권거래소는 자기 매매보다는 위탁 매매를 우선해서 체결시키게 됩니다. 만약 가격도 같고 시간도 같은 주문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의 자기 매매 주문보다는 일반 주주와 투자자의 주문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격도 같고 시간도 같고 주문자도 일반 위탁자들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체결을 시켜야 할까요? 만약 가격도 같고 시간도 같고 주문자도 일반 위탁자들이라면 주문 수량이 많은 호가부터 우선적으로 수량을 배분해서 매매를 체결합니다. 이 매매 체결 원칙을 수량 우선 배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시간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참고로 동시효과란 일정 시간 동안 접수된 주문을 모두 같은 시점에 접수되는 주문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당일 시초가를 결정해야 하는 장전 30분간 주문과 당일 종가를 결정해야 하는 장 마감 직전 10분간 주문이 바로 대표적인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여기 예시로 든 호가창은 유가 증권시장에서의 동시효과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시간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체결 직전 상황이라면 이 주문들을 어떻게 체결시켜야 할까요? 배분 기준은
각 주식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 측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문 수량이 많은 매수 호가부터 적은 순으로 이 호가에 대응하는 매도 수량이 전량 매매될 때까지 이 기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분해서 매매를 체결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가창을 보면 현재 주가 2150원에 매수 주문이 총 16,200주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매도 주문은 총 13,100주입니다. 그렇다면 즉 이 매도 주문 13,100주는 모두 체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수 주문은 이보다 더 많은 16,200주입니다. 여기서부터 배분 기준에 따라서 체결 수량을 배분해야 합니다. 우선 매수 수량 우선순으로 호가 주문을 정렬합니다. 여기서는 3번 호가, 4번 호가, 1번 호가, 2번 호가 순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매도 주문 13,100주의 배분을 시작합니다. 우선 매매 수량 단위 100배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매매 수량 단위는 한 주이니 각각의 호가 주문에 100주씩 배분합니다. 다음으로는 매매 수량 단위 500배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각각의 호가 주문에 500주씩 배분합니다. 그런데 이번 호가의 경우에는 200주를 주문했고 이미 100주를 배분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당량 500주 중에 100주만 배분합니다. 그리고 이번 호가의 배분은 종료됩니다. 다음으로는 매매 수량 단위 1000배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나머지 호가 주문에 1000주씩 배분합니다. 그런데 일본 호가의 경우에는 1000주를 주문했고 이미 600주를 배분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당량 1000주 중에 400주만 배분합니다. 그리고 일본 호가의 배분은 종료됩니다. 다음으로는 매매 수량 단위 2000배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나머지 호가 주문에 2000주씩 배분합니다. 다음으로는 잔량의 2분의 1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우선 3번 호가에는 3200주를 배분합니다. 잔량이 6400주 있기 때문입니다. 4번 호가에는 700주를 배분합니다. 잔량이 1400주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잔량 기준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이전까지 배분되었던 총 매도 수량은 12,300주였습니다. 나머지 800주는 모두 3번 호가에 배분됩니다. 이렇게 전체 매도 수량이 배분됩니다. 결과적으로 10,000주를 주문했던 3번 호가의 경우에는 7,600주를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5,000주를 주문했던 4번 호가의 경우에는 4,300주를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1,000주를 주문했던 1번 호가와 200주를 주문했던 2번 호가는 주문량을 모두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수량 우선 배분의 원칙은 소액 투자자의 매매 체결 기회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매매 체결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왜 지난번 매수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격 우선 원칙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수 주문을 체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원칙에 따르면 최우선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제출해야겠죠. 여기서 최우선 가격은 바로 최우선 매수 희망 가격과 최우선 매도 희망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가격 중 어느 가격이 우선할까요? 그렇습니다. 최우선 매도 희망 가격이 우선합니다. 그렇게 지금 곧바로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면 최우선 매도 희망 가격으로 주문을 제출해야겠죠. 그리고 좀 더 확실히 체결시키고 싶다면 지정가 주문보다는 시장가 주문으로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문을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가 주문을 선택하고 주문 수량을 입력한 다음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수 주문이 접수되자마자 체결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주식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수한 주식이 증권 계좌에 입고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과연 주식이 증권 계좌에 입고되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주식은 증권 계좌에 입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출고 가능한 주식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박스 안을 보시면 보유량은 한 주인데 출고 가능 수량은 0이죠. 즉 주식은 체결되었지만 입고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주문 체결까지 되었는데 왜 체결된 주식은 증권 계좌에 입고되지 않은 것일까요? 언제 증권 계좌에 입고되는 것일까요? 그럼 다음 편에서는 주식 입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